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국 시장 3일 연속 밀렸네요. 네, 미국 시장 3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죠.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4.3%까지 또 올랐고요. 연준이 긴축을 좀 보다 오랜 기간 지속할 거란 우려가 커진 영향을 우리가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차입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죠. 일각에서는 이제 좀 약세장에 대한 진입이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 보시면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10년물 국채 금리, 2008년 이후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경제 지표가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고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 거란 전망이 강화가 되면서 장기물 국채 매도 현상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미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물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건 당연히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주식보다 국채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 기술주들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또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금리가 치솟을 경우에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3대 지수 중에 어떻게 보면 나스닥이 유독 하락률이 큰 것도 이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이런 기술주들이 특히 더 금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 가장 직접적으로 주택 시장에 타격이 좀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 모기지 금리나 학자금 대출 이자 같은 이런 것들이 미국의 시장 금리 대부분이 이 10년물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미 미국 30년 기준 모기지 금리는 7.26%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구매자가 줄고 또 주택 판매자는 더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좀 얼어붙게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노동시장 데이터도 좀 악재였죠.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 11,000건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추정치가 24만 건인데 이걸 밑도는 수치입니다. 자, 실업수당 청구가 적다는 건 그만큼 노동시장이 과열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연준이 지난 1년간 역대급으로 긴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은 좀 여전히 타이트한 만큼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조금 더 보태게 된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클리블랜드 연은이 집계하는 8월 CPI 예상치도 시장을 좀 짓누른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 착공, 소매 판매, 이런 실업수당 청구가 모두 견조한 경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제 9월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연내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표를 따라갈 거다, 지표에 대한 강조를 언급을 했던 만큼 부담감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나흘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며칠간 중국 경기 둔화 우려에 이 수요 감소에 대한 걱정이 좀 컸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동성을 좀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밝힌 것도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장보다 1.01달러 오른 배럴당 80.39달러의 거래를 마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헬스케어주와 또 에너지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주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메타, 테슬라, 테크주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2.8% 하락을 했고 또 엔비디아도 지금 빠지고 있고 애플, 아마존, AMD, 또 메타까지 다 지금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요즘 헬스케어주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졌지만 비만 치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노보 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로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0% 이상 또 상승을 했다라는 모습까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에너지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추세적으로 가는 건지 주식시장에서 오르는 섹터도 있고 내려가는 섹터도 있지만 지금 이제 성장주, 이 테크주의 쏠림 현상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 있는 건지 잠깐의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은 좀 지속되는지 이게 또 약세장에 대한 진입의 그 시점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너무 좋아서 문제고 중국 경제는 좀 안 좋아서 문제고 양쪽에서 지금 빅2가 지금 아주 지금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정유주 보니까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워런 버핏이 많이 샀다고 항상 얘기하는 그 주식이잖아요. 거기도 좀 주가가 올랐고 쉐브론 주가도 올랐고 그래서 정유주들이 많이 괜찮고 존슨앤존슨도 올랐고 파이저도 어제도 오히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쪽 제약바이오 쪽이 시장 약세로 갈 때 조금 대안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모습인데 반면에 테크 쪽은 좀 빠졌어요. 어제 오늘 애플 보니까 말이죠. 애플도 좀 밀렸습니다. 네, 애플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애플을 보면은요. 거의 7개월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쭉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너무 이제 상승 피로감에 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이 경기 둔화로 매출 하락의 우려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자, 정말 사상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를 했던 애플까지도 연일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애플이 이 연일 하락하고 있는 거, 좀 아무래도 세계적 경기 둔화를 꼽지 않을 수가 없죠. 핵심 상품인 이 아이폰 판매가 좀 줄어들 거란 우려 때문으로 좀 가장 많이 좀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애플의 실적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국면에 있는 모습, 그래서 좀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 그 흐름들, 좀 이런 조정 구간을 거칠 거라고 보고요. 아직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크주 같은 경우는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이폰에 대한 이슈, 이제 C타입 공통에 대한 그런 C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조금 경기 시장 둔화로 좀 우려가 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들이 약간씩 낮아지는 것 같죠.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관련주 해가지고 부품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도 주가가 미리 좀 선 반영해가지고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다음 주식 좀 볼까요? 월마트 주가가 좀 내렸네요. 실적은 잘 나왔는데 말이죠. 네, 이번에 또 실적 발표 시즌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에 대한 선 반영이 조금 더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도 호실적도 그렇고요. 가이던스까지 상향이 됐고 또 방문당 고객 또 매출까지 증가를 했지만 2% 넘게 하락한 모습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면서 미국 내 대형 유통업체들이 줄줄이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번 주가 하락은 그냥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좀 앞으로의 흐름은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소매 판매가 호조를 이어가고 또 대형마트들도 실적 전망을 올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좀 경제 연착륙의 기대가 강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월마트의 주가도 몇 % 빠졌다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 또 뭐가 있을까요? 시스코 시스템즈 좀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 업체죠.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시간 내에서 거의 3% 넘게 가까이 반등 중인데요. 기술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분기에 제품 수주가 30%의 그 순차적인 증가를 기록을 하면서 수주도 증가하고 있고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에 상승을 했다라고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이 정도로 좀 보고요. 비트코인으로 좀 가보죠. 비트코인 어제 보니까 말이죠. 5%까지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보니까 29,000불 선에서 이렇게 유지는 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1,500불 많이 빠졌네요. 네, 저희가 비트코인 계속 전해드리면서 정말 이 횡보하는 구간 너무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정말 그야말로 급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동력을 잃었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반감기를 8개월 앞두고 이 반등할 거란 전망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 넘게 4천만 원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선을 지금 뚫지는 못할 망정 3,600만 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아직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시점부터 조금 하락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의사록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좀 참석자들 대부분이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언급을 했죠.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이 SEC에서도 비트코인 선물 ETF 심사가 늦어지는 점도 좀 영향을 미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 승인이 이제 된다면 엄청난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이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면서 또한 호재 또한 조금은 좀 늦춰지는 모습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를 조금씩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호재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트위터죠. 트위터 X의 코인 채택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인 트위터 같은 경우에 X 같은 경우에 코인 채택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슈 때문에 관련된 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전부터 나왔던 도지코인 이슈들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 또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등의 이런 이슈들이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재점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이슈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파동을 주기만 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앞으로에 나온 이슈들을 가지고 조금은 또 긍정적인 이슈를 봐야 되는 것인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같은 경우는 발행 규모는 좀 적지만 규제가 잘 적용이 된다면 큰 잠재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도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간밤에 엄청나게 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니지만 좀 하락세를 이어갔던 코인들이 상승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와줬는데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아직은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좀 멈춰 있겠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알트코인에 대한 그런 마음을 버리지 못하신 분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긴 구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접근을 해봐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혜진 전문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